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을 피해갈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는 주식 타이밍, 이 주식 매수 타이밍과 주식 계좌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주가가 떨어져서 값싸 보인다고 해서 그 주식을 싸게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죠. 그래서 반드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할 때 매수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런 점입니다. 삼성전자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서 그냥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. 왜냐? 다시 치고 올라갈 때 이동평균선이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이런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저는 이제 특히 낮은 수익률에 안전한 소득을 올리고자 할 때는 반드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. 제가 뭐 늘상 투자를 말씀드리지만, 어떨 때는 투기가 더 나을 때도 있어요. 그래서, 그런 점들 봤을 때, 이런 점들, 바로 투기적인 모습들, 이동평균선의 흐름들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, 그래야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더 낮고, 이익을 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서 투기라는 것이 뭐냐면은, 투자라는 것은 뭐예요?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만 보고 하는 게 사실상 투자예요. 근데 투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차트의 흐름을 해석하는 것을 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, 바로 이런 흐름들, 큰 파동과 추세, 모멘텀을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투기죠. 왜냐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사업을 운영한다라는 방침으로 주식을 소유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실제적인 투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투기성, 이런 차트 분석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. 그래서 아까 전에 투기가 투자보다 더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는 거고. 근데 목표 설정을 할 때 한 종목에 들어갈 때 목표 수익률을 좀 크게 잡는 게 좋습니다. 어떤 분들 보면은 뭐 1%, 2%뭐 잡고 이렇게 하거든요. 1% 떼기, 2% 떼기 하는데 요거 굉장히 저는 비추천해요. 비추천. 요거 수수료 주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죠.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떤 종목들은 한 방에 10초, 20초 만에 10%, 20%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. 그 1%씩 10번 먹어야지 이걸 다 회복되는데, 갑자기 어떤 종목은 큰 악재가 터지면은 갑자기 하한가로 치닫는 마이너스 30%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. 1분 만에. 그런 거 한번 잘못 건드리면은 이렇게 30번 먹어도 다 손실이 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투자 원금을 막 이렇게 좀 길게 보고 최소한 뭐 30%, 40% 이상까지는 좀 보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점. 정말 길게 보면 2배까지. 원금의 2배까지 생각하고 종목에 좀 접근을 하셔서 장기적인 추세를 볼 수 있어야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보다 낮은 목표는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. 물론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다루는 것보다 투자 원금이 좀 작을 경우 운용하기 좀 쉬울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펀드 매니저보다 사실상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더 운용하기 쉽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.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 을 체크를 하고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거래량이 작은 종목이 정말 괜찮다라고 해도 매집을 할 수가 없어요. 정말 괜찮은 종목도. 그래서 매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펀드 전체 비중에서 1%밖에 매집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이 대박이 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? 비중이 1%니까 거의 수익이 없다고 보면 되죠. 전체적인 계좌 수익. 근데 우리는 작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 투자 원금이 작기 때문에 이런 데다 비중을 20%, 30% 실을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? 펀드에 비해서.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대 세력보다 우리가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.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. 그래서 피터 린치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가 더 유리하다 그랬어요. 사실상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개인 투자자가 더 유리하다. 그러면서 피터 린치 본인이 펀드 매니저를 그만두고 개인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개인 투자가 더 좋다고. 왜냐? 작은 종목에 거래량이 작은 종목에 빨리 치고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. 이 세력이 큰 자금이 커지면은 거래량이 큰 종목만 들어가야 되고, 거래량이 크다 하더라도 그날 하루 만에 다 팔지도 못하고, 워낙 자금이 크기 때문에. 그러면 하루 만에 팔지도 못하는데 그 주가가 급락하면은 어떻게 됩니까? 그러면 손실을 보게 돼요, 결국은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장점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 좀 목표량도 크게 잡고 이런 계좌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점이고요.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좀 크게 늘어날 만한 종목들 위주로 단기 투자를 접근하시면 되겠고요.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크게 신경 쓰지
않으셔도 되겠다. 자금이 크지 않다면은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투기 등급이라고 생각할 때 또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많이 떨어지고 실적이 안 좋을 때 턴어라운드 하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겠다. 그래서 투자 등급으로 올라서는 시점, 마이너스 적자가 나더라도 투자 등급으로 올라서는 시점에 좀 포착을 한다면은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업종 같은 것들도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. 네, 그래서 추세와 방향, 모멘텀, 거래량 또 이런 점들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주식이 많이 떨어지고 주가가 싸다고만 해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고요.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거래량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면서 자금이 클 경우, 그리고 장기로 접근할지 단기로 접근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판별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바닥에 사서 천장에 팔면 가장 만족스럽겠지만 바닥과 천장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알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업 상황을 또 이런 투기 등급, 투기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모멘텀이라던가 아니면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투자의 적절성, 적절한 부분들, 이런 부분들도 판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자, 인기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테마를 타고 올라가다가 인기가 식어버리면 비로소 이 자산가치나 순이익과 같은 이런 기준에 비해서 매력적인 주가 수준으로 또 돌아오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, 또 저평가된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개괄적으로,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. 평소시에는 배당이라던가, 거래량이면 거래량, 또 아니면은 재무제표면 재무제표, 부채비율은 부채비율, 이런 점들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큰 포괄적인 부분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들 다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보시고 다 머릿속에 통합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투자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말씀드렸고요. 뒷시간에는 생생한 시황 분석과 함께 종목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.